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촬영하네요. 이제 우리 벌써 11장 배당과 기업 가치예요. 당연히 이제 그 수업 목적으로 이걸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목적으로 듣지만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주로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이제 암기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암기, 계산보다, 물론 계산도 일부 있긴 한데요, 주로 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 MM 이 두 분이 현장분들이죠. 그죠? 자본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배당이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 새 지평을 이제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배당 정책은 배당 무관련 이론이죠. 예, 물론 전제 조건이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주주한테 배당을 주나 배당을 안 준 만큼 주가가 올라가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배당을 주더라도 주는 거와 안 주는 거는 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관련 이론이에요. 근데 현실은 세금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대리 비용도 존재하고 분명히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 배당을 하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냐 아닌 거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 아니다 무관련하다 아니다 감소시킨다 요 세 가지가 전부 가능하다 파서블이에요. 그럼 언제 가능하냐?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있는 이제 다양한 배당 정책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현금 배당을 얘기했잖아요. 현금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있죠.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회사의 돈으로 그죠? 시장에 있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회사 주식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주주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아무래도 주식은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급, 그렇죠?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건 이제 팔자, 그렇죠? 수요는 사자예요. 근데 알아서 잘 팔리고 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기업이 더 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죠? 현실에서는 좀 오르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돈으로 현금 배당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현금 배당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다음에도 이 정도는 배당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자사주 매입은 약간 보너스적인 경우라서 올해 자사주 매입한다고 내년에도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은 주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이 안 나가는 배당,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기타 뭐 액면 분할, 그렇죠? 분할이 있으면 병합도 있겠죠.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M의 배당 이론 보시면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채권자한테 여기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 이익이 있죠. 요 자녀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죠. 그러면 요 단기 순이익 가지고 이제 일부는 이런 거죠. 이익이 났어요. 단기 순이익을 네딩컴이라고 할게요. 일부는 배당을 주고 그렇죠? 일부는 유보를 하겠죠. 뭐 유보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재투자를 위해서 유보할 수도 있고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싹 다 주주한테 주면 회사가 돈 필요할 때마다 뭐 증자를 하거나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관련 부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수수료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회사에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를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배당을 해야 되냐 유보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 밀러하고 모디글리아니 이 두 분이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61, 1961년도의 논문이에요.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완전 자본시장이에요. 거래 비용도 없고 뭐 정보의 비대칭이 없다는 건요. 그 대리인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대리인 비용은 제가 아마 챕터 1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자본구조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세금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주한테 동일한 게 간다면 오른 주머니에 그쵸 1,000원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1,000원을 너한테 주는데
300원은 오른 주머니에 넣어줄게. 700원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줄게. 그러면 나한테 오는 돈이 바뀌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A 기업이 한번 볼까요? 부채를 이 예제를 보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래요. 매년 1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은 전부 다 이제 세금도 없기 때문에요. 다 주주한테 가요.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은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자기 자본 비용, 여기서 자기 자본 비용 우리가 말하는 로겠죠, 로, 그쵸?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업 비용만 반영된 그게 10%다. A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는 100억이 있잖아요. 두 개를 합친 거고 발행 주수가 100만 주다. 그럼 보유현금 100억, 10억에다 이렇게 하면은 200억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100만 주니까 한 주당 현재 2만 원이에요. 자, 근데 10억 이제 현금이 100억인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100억 원을 재원으로 한 주당 5천 원을 배당금을 주자. 그러면은 그쵸? 100만 주 곱하기 5천 원이니까 100만 주 곱하기 5천 원이기 때문에 50억 원을 현금을 써서 배당 주자. 그러면은 보유 현금이 50억이 돼요. 그렇다고 배당을 줬다고 기업의 영업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150억이 돼요. 기업 가치가 150억이니까 이거를 주식수가 100만 주 동일하잖아요. 한 주당 15,000원으로 떨어졌죠. 2만 원 하다가 15,000원 떨어졌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2만 원 했는데 15,000원 떨어졌네? 5,000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주는 여기 15,000원인데 주주는 배당으로 5,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현금이 5,000원 생기고 한 주당 15,000원짜리 주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전에도 한 주당 2만 원이었고 배당을 주고 나서 물론 그게 그 돈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쵸? 내가 이제 총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부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완전 잠보 시장이라면 기업은 배당을 갖고 고민하지 마라. 그럼 뭘 갖고 고민해야 되냐?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돈을 잘 벌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세금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MM1958에서도 완전 자본 시장이라면 데트하고 에쿼티 레이셔를 통해 가지고 맥스 기업 가치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두 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1963에서 그렇죠? 야, 똑같은데 우리 텍스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맥스 V제로 가능하냐? 가능하더라. 이제 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세금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세금이면 주식을 팔 때도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다. 대신 배당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걷겠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세율 10%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배당을 하기 전까지는 기업 가치가 200억이었어요. 한 주당 2만 원이었어요. 배당을 지급하면 아까 전에 한 주당 5천원씩 하면은 그죠? 현금이 50억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쵸? 기업 가치는 똑같았어요. 그쵸? 기업 가치는 100억 그쵸? 우리가 매년 10억씩 버니까 10% 하면 기업의 사업 가치가 100억에다가 50억만큼 배당하니까 아이고 150억이라는 이제 주가가 된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2만 원 하던 게 배당을 주는 순간 15,000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000원 손해를 봤죠. 그렇지만 주주한테 우리가 5,000원씩 기업이 줬어요. 근데 주주가 배당 5,000원을 받으면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세금 내야겠죠? 얼마큼? 10% 세금 내면 그렇죠? 500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500원. 그럼 실제 주주한테 들어온 거 얼마예요? 그죠? 5,000원에서 500원 빼면 4,500원이 들어왔죠? 그럼 주주는 15,000원, 4,500원이니까 19,500원이죠? 500원만큼 주주 가치가 떨어졌죠? 배당을 줬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배달 사고라고 하죠? 분명히 주주는 한 주당 5,000원씩 줬는데, 받은 사람은 5,000원 못 받았대. 4,500원 받았대. 그럼 배달 사고가 존재하는 경우, 세금 때문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주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 말자. 근데 만약에 배당의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의 세율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뭐 배당을 주나 그죠? 배당을 안 주고 주가가 오르거나 나한테 들어온 건 똑같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현재 만약에 A 주식 한 주가
내가 10,000원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10,000원에 주는데 배당을 지급 안 하면 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잖아요. 2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20,000원 팔았으니까 10,000원만큼 이득이 생겼잖아요. 여기에다 10% 세금 들면은 1,000원이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가냐면 19,000원이 이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쵸? 여기 이제 이거를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쵸? 20,000원이 됐는데 요 20,000원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배당을 더 주는 거죠.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팔았다는 생각이니까요. 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다 팔게 되면 뭐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으로 받나 그쵸? 아니면은 배당으로 받나 뭐 똑같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에요. 제가 좀 뒷부분에 설명이 조금 꼬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배당의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의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배당을 해도 그죠 안 해도 주주한테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20,000원짜리가 20,000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식이요. 왜냐면 팔았을 때 자본 이득이 났으면 여기다가 1-T, 요 세율만큼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배당에 대한 세율이 자본 이득의 세율이 더 커요.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가 생기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배당을 안 주는 게 낫고 반대로 자본 이득 세율이 배당 소득세율보다 크면 이럴 때는 전액 배당하는 게 낫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기업가치가 결정된다. 뭐 배당의 이제 고객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시면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분리과세라는 걸 해요. 이걸 전제로 한 거죠.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노동소득, 뭐 사업소득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해요. 대신 이제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거요. 이자소득이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소득을 합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1인당 이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죠?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는데 일단 안 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노동자인데 혹은 근로자인데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한 개 연봉이 내가 예를 들어 20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소득세율 제일 높은 게 45%예요. 근데 금융소득이 1억이 생겼어요. 근데 금융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만 세금 낸대요. 만약에 이거 1억을 딱 여기다 애드시키면 내가 21억이잖아요. 추가적으로 1억을 더 벌었기 때문에 그 중에 4,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금융소득은 1억 원 중에 15%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1,5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다른 얘기 배당도 있지만 여기다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주가 볼게요. 주가가 막 올라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그쵸? 배당을 덜 주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만큼 이론적으로. 그럼 주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죠? 0%만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을 1억 줘가지고 중간에 1,500만 원이 나가는 거나 배당을 아예 안 주고 주가가 자기가 하는 보유 가치가 1억 이상 올라가서 나중에 팔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배당을 조금 주는 그죠? 그런 이제 기업을 선호하겠죠. 반대로 개인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쵸?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많이 지급해도 내가 그쵸? 뭐 딱히 더 많이 뭐 세금을 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걸 좀 선호한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면 뭐 대리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리비용이 뭐냐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현금. 왜냐면 배당은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CEO가 있겠죠. CEO가 있고 주주가 있어요. 주주하고 CEO가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면 주주하고 CEO 간에 우리 대리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현금을 그 캐시를 CEO가 많이 쓰면 쓸수록 주주하고 그 CEO 간에 대리비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요 대리비용을 줄이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금 보유하는 걸 줄여주는 거죠. 즉 배당을 하면 오히려 주주한테는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리비용은 줄어들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대리비용을 감소시켜서 좋은 거다. 뭐 이 정도고요. 확실한 수익, 뭐 손안의 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죠. 배당은 일단 주면 나한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안 준다고 현실에서 주가가 올라가냐?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배당은 확실한 거. 확실하니까 우리가 보면 리스크가 낮아요. 주가는 불확실한 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주주의 돈이 리스크가 없는 자산으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동일한 돈이라면 리스크가 떨어지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게 기업 가치엔 유리하다. 그런 거고요. ROE하고 주주 비용이에요. ROE는 이런 거죠. ROE는 우리가 에쿼티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의 총 자산 중에 넷인컴,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가는 거. 쉽게 말하면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죠. K라는 거는 주주의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나한테 지금 배당 주지 말고 더 많이 투자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ROE가 K보다 크면 이럴 때는 배당을 안 주는 게 유리하죠. 계속 투자하는 게. 반대로 K가 ROE보다 크면 이때는 배당을 더 주는 게 유리하죠. 또 배당의 뭐 신호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업의 내부자인 누구냐? CEO는 이 신호를 주는 거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어떤 신호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 신호, 아니야, 대체적으로 부정적 신호,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요. 긍정적 신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야, 지금 올해 한 주당 배당이 예를 들어 우리 1,000원 줬어요, 작년에. 근데 이걸 올렸어. 1,200원으로.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야, 회사는 배당을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배당 200 늘었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배당을 할 수 있겠네. 뭐 회사가 앞으로 뭐 장사가 잘 되려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군요. 배당을 늘렸어요. 그러면은 주주들이 배당 받아도 좋긴 한데 회사가 투자할 데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지. 재투자할 데가 없나 봐. 야, 그럼 회사의 투자 기회가 다 가물었네. 말랐네. 그러면은 미래의 성장성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 비용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싹 다 배당하면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요. 뭐 증자를 해야 되고 그죠?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이런 거 해야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비용이 계속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주주의 가치를 갉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당을 지급하면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덜 지급하는 게 요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기업 가치에 좀 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건데 실제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자사주 매입할 때 어떤 걸 물어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 완전 시장. 완전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이에요, 자산이. 그죠? 부채가 600, 자기 자본이 400이에요. 여기가 4주만 있다고. 4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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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주당, 그쵸? 가격은 100원이에요. 그쵸? 4주만 있는데, 이게 한 주당 현재 시가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시가 100원에 걸리는데, 야, 우리 한 주 사면 어떨까? 한 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요거 한 주 사면 100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900원이 되고, 그쵸? 여기는 얼마가 돼요? 600원은 가만히 있죠? 3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원에서, 그쵸? 뭐, 그쵸? 주가는 똑같아요. 그쵸? 어차피 300원짜리가 이제 3주만 남았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똑같지만 주식 수는 어떻게 돼요? 4주에서 3주로 줄었어요. 당기 순이익은 총액은 똑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EPS,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은 4로 나눌 때 하고, 그쵸? 네딩컨물 3으로 나눌 때, 3으로 나눌 때 훨씬 크겠죠? 당기순이익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동일한데 주가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EPS하고 퍼로 곱할 수 있잖아요. 주가는 동일해. 근데 당기순이익은 상승하네. 그러면 주가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퍼는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물어봐요. 야, 만약에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하겠냐? 동일하죠. 완전 자본시장이라면. 자사주 매입하면 당기순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죠. 자사주 매입하면 퍼는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죠.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혼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공식을 써놓거나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 배당, 주식 병합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 예를 들어 자본금이 한 주당 우리는 100원인데 10주 발행했어요. 그럼 자본금이 1,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원래 한 주당 100원인데 주주한테 15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50원만큼 더 비싸게 이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10주니까 그죠? 500원만큼 회사가 더 이득을 본 거죠. 왜냐하면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자본잉여금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회사하고 주주가 그 돈 거래를 하잖아요. 그 돈 거래를 했을 때 회사가 번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한테 벌어간 돈. 그쵸?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야, 우리가 10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건데, 이거를 100주로 늘려보자. 100주가 아니라, 그죠? 100주. 그러면 한 주당 얼마가 돼요? 물론 1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냐, 현재 상법상,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 10주가 있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이거 100주로 늘려보자. 그러면은 10주를 10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당, 그러니까 100주가 됐는데 얼마가 돼야지 원래 1,000원이 되겠어요. 1,000원. 그쵸? 1,000원이 되겠어요. 한 주당 10원이 돼야지 1,000원 되겠죠? 그럼 자본금은 10원이 되고 주식수는, 그러니까 보시죠. 한 주당 액면금액이죠. 액면금액은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죠. 주식 분할하면, 그쵸? 액면금액은 감소하고, 그쵸? 액면금액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N 증가하고, 이 자본금 총액은 어떻게 돼요? 변동이 없고, 자본금도 변동 없고, 밑에 있는 자본 총액도 변동이 없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주식 분할을 왜 하냐?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많이 있으면 거래가 좀 활발히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 그죠? 리퀴디티 리스크도 조금 덜어지고, 그럼 뭐 주가가 좀 오르겠죠? 이런 걸로 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주식 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야, 우리 한 주에 지금, 물론 이렇게 1,500원이잖아요. 150원이잖아요. 야, 너무 저렴하게 걸어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우리 좀 주가를 좀 비싸게 좀 거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그럼 10주를 5주로 줄이자. 그쵸? 그러면은 액면가가 모르겠지만 5주가 됐는데 자본금은 1,000원으로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되죠? 200원이죠?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이제 200원에 거래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150원 쓰니까 300원을 거래되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주식 병합이에요. 주식 병합은 주식 분할하고 반대로 액면 금액이 올라가고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동일하는 거죠. 이 주식 병합 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이 시그널을 주는 거죠. 또 주식 분할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한 주당 줘야 될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경향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요 조금 긍정적으로 볼 때가 많죠. 회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은 뭐냐면 여기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이요. 그렇죠? 여기 밑에 이익잉여금. 지금까지 번 돈, 번 돈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배당으로 1,000원 주면 돈이 다 나가잖아요. 회사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익잉여금을 영구 자본화해야겠다. 그래서 자본금에다가 전입을 시켜버려요. 하나에 100원이니까 1,000원이니까 10주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10주가 더 들어와서 20주가 되는 거죠. 그죠? 자본금은 2,000원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식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라고 해요. 그 정도만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죠. 22년도 문제네요. 적절한 설명. 자사주는 시가 매입이에요. 일단은 이제 맞는 거잖아요. 주식 배당하고 주식 분할로 자기 자본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다고 했죠. 완전 자본 시장이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완전 자본 시장이면요. 그쵸? 세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가를 올리려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두 번째,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퍼는 하락한다. 아까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도 주가는 동일하고 했잖아요. 근데 EPS는 그쵸?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는 감소해야 되겠죠? 퍼 하락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자사주 매입하면 현금 배당하면은 퍼가 하락하나요? 현금 배당은 주가가 그냥 떨어져요. 현금 배당을 하면 그렇죠? 퍼는 하락한다. 볼까요? 퍼라는 거를 여기 좀 지우죠. 애매한데 현금 배당. 피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배당이라면 퍼라는 거죠. 퍼 피제로가 아니라 퍼는 피제로하고 EPS예요.
일단 현금 배당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배당한 만큼 주가는 하락했어요. 근데 현금 배당한다고 주식수가 늘거나 주나요? 주식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퍼는 하락하는 게 맞네요. 얘는 맞는 얘기네요. B는. 주식 배당 및 주식 분할로 EPS는 변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을 해요. 주식 배당하면 주식수가 늘죠. N이 증가하니까 넷인컴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밑에 나눠주는 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EPS는 하락하게 되죠.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한다. 틀렸죠. 자사주 매입 및 주식 병합 후 EPS는 상승한다.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자사주 매입하면 N이 그렇죠. 발행 주수가 감소하죠. 그럼 넷인컴은 N이 감소하니까 EPS는 증가해요. 이건 맞아요. 일단 EPS는 주식을 병합해요. 예를 들어 두 주를 한 주로 만들어요. 발행 주수가 줄어들어요. EPS 상승하는 거 맞아요. D는 그렇죠.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주주의 부는 상승한다. 아니죠. 현금 배당하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떨어진 것만큼 배당으로 보상해주고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도 좀 퍼가 떨어지지만 주가는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는 상승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 자본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B하고 D니까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수준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딱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이거 또 있네요.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아까 말씀드린 주식 병합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더 없구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